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이 초대형 싱크홀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 도로 상황입니다. 저 흰색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시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정말 그냥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졌습니다. 저 무거운 SUV 차량이 땅에서 튀어오르고요. 저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그걸 피하지 못하고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도 급히 핸들을 틀은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정말 저렇게 큰 싱크홀이 발생한 거는 처음 보는데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사고 현장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0m, 깊이도 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거의 뿌리째 뽑혀 있고요. 저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교수님께서는 저런 초대형 싱크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접근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수색 활동 또 구조 활동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 수색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주변의 안정성,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구조자들 혹은 또 수색하는 이런 인원들의 안전성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붕괴 직후에 이를테면 저기에 하수도, 상하수도 물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실된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또 야간 상황이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장의 활동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인명구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고 현장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만 찾은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8시간가량 지났는데 실종자 구조가 쉽지 않다. 이 소방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일일이 손으로 흙을 퍼가면서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싱크홀이 가까운 부분 상단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어제 확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좀 오늘 중으로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은 좀 적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이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소방당국이 답을 할 정도로 지금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손으로 일일이 흙을 퍼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싱크홀 사고 직후에 이제 상수도관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량의 물이 이제 싱크홀 안으로 이제 물 들어가게 되면서 예. 토사량이 6,400여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질퍽질퍽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장비가 투입되기에도 난항을 겪어서 수색 작업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이 좀 빠진 상태여서 중장비도 좀 동원이 되고 있고 한 상황이지만 이젠 또 땅이 너무 딱딱해져서 삽이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수색 작업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 오토바이 탑승자 이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이제 오토바이만 확인된 상황이라 하루빨리 좀 찾아내야 되는 수색 작업이 좀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싶은데 교수님. 예. 저 땅에 물이 차오른다는 것뿐 아니라 임주혜 변호사 말씀대로 토사량이 많고 이래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고립된 상황에서의 생존 시간 대략 한 이제 3일 정도, 한 72시간 정도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단순 고립돼서 뭐 물이라든지 음식을 못 먹는 조금 더 이제 극한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토사에 묻혀 있는 매몰된 상황이라면 생존 시간이 훨씬 더 짧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생존자가 살아있어 이제 이 구조자가 살아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이런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소방당국이 밝힌 대로 손으로 일일이 흙을 이렇게 파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중장비도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은 이 수색들은 가능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비를 이용해서 흙을 퍼낼 때 혹시라도 그 안에 그렇죠. 매몰자를 또
더 다치게 하거나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색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되지 못할 겁니다. 예, 아까 소방당국 브리핑을 보니까 뭐 저쪽으로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실제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이 토사가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그 공극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한마디로 이제 이 흘러 내려가는 경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상황이라 깊숙한 쪽까지 흘러 내려갔다면 사실은 더 깊이 이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수색 시간도 어렵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침하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 토사들을 제거하면서 매몰자들을 지금 매몰자를 수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모쪼록 실종자가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영상을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땅이 갑자기 꺼져버렸잖아요. 저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제가 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해도 못 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 뭐 이런 목격담도 나오던데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근에 있던 주유소에서 이런 부분들의 전조 증상이 지난 1월에 이미 이제 확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균열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로변에 균열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돼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징후들이 사실 이 싱크홀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싱크홀과 연관성이랑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안전 조치 혹은 또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인과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확인 또 그 확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사고 현장 근처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주유소에 소방당국이 기름을 다 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네. 이건 어떤 차원일까요? 지금 대규모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추가적인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 요인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이 주유소나 주변 지역까지 어떤 연쇄적인 어떤 침하 이런 우려는 상당히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또 연쇄적으로 혹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 탱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파열이 된다 그러면 오염도도 굉장히 높고 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기름들은 전부 빼놓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지역 일대 반대쪽 차선이라든지 주변 지역까지 일단은 통제를 한 상황에서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명구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사고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싱크홀 사고가 우리가 어제 오늘 겪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었죠. 그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영상인데요. 서울 연희동에서 SUV 차량이 이렇게 도로에 갑자기 쑥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했던 싱크홀은 어제 발생한 것보다는 깊이가 깊지 않아서 저 차량이 빠진 뒤에도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게 이 영상 보시면 저 특정 구간에서 차들이 꿀렁꿀렁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구간에서 SUV 차량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당시에 다산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신고 음성을 들어보시죠. 쏙 들어가서 쏙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빨리 또 큰일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파인 곳 튀어나온 곳이 같이 있단 말씀이죠? 교수님, 저 당시에 저렇게 미리 신고를 했는데도 사실 사고를 못 막았어요. 이번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중에 도로면이 침하되거나 저런 전조 증상을 알았다 하더라도요. 사실상 바로 확인하거나 또 뭔가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라든지 즉 보행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싱크홀
싱크홀의 발생 여부나 위험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관 파열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노후 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거나 또 주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대부분의 싱크홀들이 이렇게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에 대규모 공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공극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또 운전하는 과정에서 또는 또 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확인이 돼서 신고를 했다면 바로 이런 싱크홀이 발생해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일본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5m 폭의 싱크홀이 무려 깊이가요 40m 가까이 커졌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일본의 싱크홀도 정말 초대형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는요, 난데없이 공원 축구장 땅이 무너졌습니다. 저 거대한 조명시설이 이렇게 한꺼번에 땅이랑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임재민 변호사님, 해외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싱크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상하수도 간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말부터 이미 관련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노후된 이런 하수도관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좀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싱크홀에 관련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레이저 탐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상용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싱크홀 결국 발생 원인이나 예방을 하려면 땅속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속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같은 부분의 상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관련된 장비의 구축이라던가 노후된 어떤 상하수도 간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던 싱크홀, 이 대형 싱크홀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나 운전하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국은 철저한 대비책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